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연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미 두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린 이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등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 영상이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질병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제법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아마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질병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 유형별 장애 등급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으로 투석 치료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이거나 두 번째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 좌심실 구출력이 30% 이하로 소견을 받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도 장애로 판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장애의 경우는 첫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두 번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mg 아무튼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상인 사람.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이거나 세 번째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률의 감소 이것이 좌심실 구출이 40% 이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네 번째 고혈압으로 인해서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도 장애로 판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경도 장애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 검사, 혈액 검사가 아니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단백질이 포함된 그 소변을 말하는 것이죠. 단백뇨가 모두 혈증 1+ 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이게 이제 임상병리적인 그런 거니까 저한테 단백뇨가 1점 몇이면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그거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 긴장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이게 진단서나 소견서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 이상 3.0mg 미만인 사람인 경우는 경도 장애로 판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동맥경화증인데 고도 장애는 하지 동맥의 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 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 관절 이상을 절단한 경우는 고도 장애로 판정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도 장애는 하지 동맥 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 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 관절 이하를 절단한 경우 그리고 동맥 경화로 우회로 수술이나 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이런 경우는 중도 장애로 판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도 장애는 첫째 하지 동맥 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이 중족지 관절 이게 이제 발허리 발가락 관절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부위는 이제 병원에서 판정을 하겠고
해당 여부는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중격지 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지 관절, 몸쪽 발가락 뼈마디 관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실된 경우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지성 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그러죠. CT 촬영한다고 그러잖아요. 또는 혈관 촬영, 장 유의한 협착, 50% 이상 협착이 있거나 발목 상완 지수 ABI 이렇게 표기하는 모양입니다. 병원에서는. 발목 상완 지수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등은 경도장애로 판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이거 많습니다. 고지혈증의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고지혈증은 고도장애, 중도장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으로 고도장애 판정을 받거나 중도장애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이 있으면 또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 장애로 혈관 확장 시술, 뭡니까? 스텐트잖아, 스텐트.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이건 경도장애 받을 수 있다. 라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장애 등급 종합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만성 단마진도 있고 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종합 판정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질병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이제 전부 다 이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다 살펴봐가지고 등급 결정합니다.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예를 들면 일광 과민성 피부염이라든지 건성 습진, 질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그리고 만성 단마진, 이건 뺍니다. 이건 제외하고,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가 아니고 무엇으로 고도, 한 등급 위로 올리는 것이죠. 고도로 판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는 한 등급 올려서 중등도 장애로 판정합니다. 세 번째,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 이게 이제 사실은 등급 외 판정이 대상인데, 이게 4개 이상이 있다 한다면 경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병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마다는 경도 판정도 못 받을 상황이지만 4개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경도 장애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누가? 보상심의의 의사들이 하나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질병이 등급 구분 결과 2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애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이 판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할 때 거의 정확하는데, 가끔씩은 판정 결과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등급을 받도록 안내해드리죠. 자, 지금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고엽제 후유 의증의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여기 참 많죠. 특히 또 이제 이런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학자인 저로서는 관련 법령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등급을 받느냐, 이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판정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